안녕하십니까, 최윤석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녹화를 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제가 출사표에도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한 정말 노력해서 얻은, 어떤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정권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뭐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를 이제 풀어 푼 듯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아시아 사령들은 다 독재였다. 그리고 그 독재가 그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모가 됐든 네모가 됐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독재 하시는 분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셨다는 분들이어야 하는 거죠. 뭐 다른 나라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독재자들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존경을 받고 아무도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초석을 이룬 거에 대해서는 제로는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제가 이제 제안한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걸 제안을 했었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정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추구하는 정당은 이제 정당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정당의 목적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아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준은 뭐냐, 앞으로 올 우리 이제 후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그런 것들을 아까 뭐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본 지원 사색 하위에 이제 넣어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뭐 환경을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목적을 변화시켜줘야 된다든가, 이런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욕은 없어야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출마를 하든 비례대표로 가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비례대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 쪽에 이제 출마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은퇴시켜야 할 분, 퇴장시켜야 할 분들은 퇴장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저희가 이제 항상 하게 되면 50% 미만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갖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할 때 50%면, 만약에 300명이다 그러면은 150명이 아니라 149명까지만 저희가 이제 선거에 내보내고, 이 중에서 이제 획득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이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을 만든다면, 저희 당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뭐 국회의원당 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명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중앙당으로 이제 출근을 해갖고서 중앙당에서 이제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이제 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하는 쪽에 이제 사람들을 뽑아갖고 각 분야별로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이제 어떤 이제 정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복되지 않게 뭐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뭐 이 사람이 그 법안 내고 저 사람이 법안 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법안이 제출이 되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달 안에 이제 들어오면 그 한 달 안에 들어온 그 법안들은 한 달 안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 달에 처리할 게 저번 달에 들어온 건 이번 달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필요한 법안이 그냥 그 사장되지 않게끔. 그럼 만약에 뭐 심의도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못하러 법안을 제출해요. 그냥 저거 아니에요. 그냥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을 만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또 뭐 비례대표 위주로 이제 가고, 그리고 현재 체제 하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이제 뜻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 이제 뭐 80%가 뭐 원한다, 뭐 아니면 70%나 80%가 원한다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잠깐 그 뭐 그 한 번만 저희가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요. 저희는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만 대통령 끝까지 레이스를 안 해요. 대신에 그 대통령 후보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갖고 우리한테 최대한 협조하는, 그 우리가 그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정책들,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또 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00%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정책들은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해주는 대통령하고 저희는 이제 단일화를 해갖고서 그 대통령을 미는 거죠. 아니면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그 뭐 후보 사퇴하면서 이제 지지하는 걸로, 그게 단일화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제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가 가갖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이제 자립형 복지를 갖다 구현해야 되겠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저희가 간다든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그 수석에 가갖고서 그 정권권에 계신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이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이게 해서 자립형 복지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건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꼭 한 번은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냐 물어보면은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꼭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 건데 아무도 모르고 있죠. 아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그 두려운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몰라서 내가 이거 망가뜨릴까봐 그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정치인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시니어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시니어 위주로 가면, 왜 그러냐면 시니어들은 이미 현역에서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시니어들은 욕심 없이,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시니어들은 상당히 욕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해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한 4년 정도 준비를 해갖고서 제가 내년 총선 때는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료 이 대란이 생기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당을 만든다면 아까 얘기한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이 없고, 사람이 만약에 모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정말 그 행운이 따라갖고 국회의원이 이제 여러 명 있는 당이 됐다고 쳐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한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그 물려줄 그 후세대들의 또 다른 소녀상이 생기지 않게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정확히 말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에 그런 이제 국민의 로비스트들이 이제 되는 걸 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국민의 로비스트잖아요. 그래서 국로당이라는 거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던 게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내용은 없고 하고 싶은 걸 갖다 이제 카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한일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 외교 정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출사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일본의 전범 그 관련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일본 국민도 피해를 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아니 나가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나가서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침략 당한 쪽은 또 침략을 당해갖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죽은 거고, 이게 얼마나 큰 민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그 외교는 민간 외교 중심으로 해서 그 일본의 극우나 아니면 이제 전범 그 후예들이 그 당선이 꼭 정범 후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좌우지간에 이제 전쟁 광인 이런 사람들이 그 나서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얘기할 때는 한일해라고 해야지 제3자도 그 이해를 하지, 누구는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해라고 주장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야 우리 그냥 한일해라고 하자, 너희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상대방은 말 안 들어도 제3자들은 아 그게 현명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